거버넌스라는 제목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 corporate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보통 우리가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corporate은 주식회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리가 회사의 형태, 굉장히 다양한 회사의 형태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는 뭐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의 형태가 뭐 LLC라든가 LLP 같은 그런 형태들도 굉장히 지금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코퍼레이트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주식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식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크게 두 개로 나뉘죠. 논-이슈어 회사하고 이슈어 회사로 나뉩니다. 자, 논-이슈어 회사는 말 그대로 상장 기업이 아니고 또 SEC에 등록된 기업도 아니고 그런 회사하고 연관관계도 없는 일반적인 그냥 주식회사. 자, 근데 이슈어 회사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라든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기본이고, 또 SEC에 등록되어 있는 SEC 레지스트란트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기도 했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주식회사가 나뉠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대부분 이슈어 회사와 연관된 얘기를 공부할 겁니다. 특히 이슈어 회사 중에서도요, 어떤 회사예요? Public Company.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표현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 나올 수 있어요. 뭐 publicly held corporation, public company, issuer 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이 corporate governance를 배우는 동안, 공부하는 동안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public company다. 아, 이 회사는 상장이 되어 있고 SEC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를 지금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의 대부분이 뭐 사르베인스-옥슬리 액트에서 요구하는 것, 또 다드-프랭크 액트에서 요구하는 것, SEC에서 요구하는 것 이러면서 보통 주식회사, 상장기업의 여러 가지 법규나 기관의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적용이 되는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코퍼레이트는 상장회사다. 주식회사 중에서도 상장기업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거버넌스는 우리말로 해석을 하기가 되게 이제 애매합니다. 무슨 준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지배 구조 뭐 이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할 때 이 거버넌스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회사의 스테이크홀더들의, 스테이크홀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자거든요.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스테이크라는 단어하고 홀더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스테이크 그러면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서부시대의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연상을 해보시게 되면 텍사스 같은 데 가가지고서야 말 타고 다니면서 막 말뚝 받고 돌아다닙니다. 이 말뚝 박힌 그거는 전부 다 내 땅 이렇게 하면서 자기 거다 그러면서 말뚝 받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크 홀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말뚝 받고 댕긴 거 그거 다 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의 이해관계 당사자, 이해관계 당사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쉐어홀더예요. 그죠?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은 쉐어홀더입니다. 주주들. 물론 주주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뭐 크레디터도 있고 회사의 인플로이도 있고 뭐 고객들도 있는 거고 거래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그러한 스테이크 홀더들이 있는데, 그 스테이크 홀더들의 밸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밸류의 극대화, 맥시마이즈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테이크홀더의 밸류, 그러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어떤 가치를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이펙티브하고 이피션하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필요한 시스템, 그런 걸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되게 거창하죠.
이해관계 당사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주주를 우리는 연상하시면 돼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주는 회사의 오너니까 오너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회사가 이펙티브하고 이피션트하게 운영돼야 되잖아요. 이펙티브는 뭐예요?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 낭비를 줄이고 이피션트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펙티브하고 이피션트하게 회사가 오퍼레이팅 돼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스테이크홀더, 특히 쉐어홀더의 이익을, 인터레스트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회사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느냐라는 것과 연관된 게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지금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상장 기업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들이 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대표적인 거 우리가 이미 뭐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인터널 컨트롤 같은 것들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일부분입니다. 내부 통제 같은 거 우리가 회사에서 어디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했어요? 회계 보고를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해서, 리포팅의 신뢰성.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을 이펙티브하고 이피션트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의 운영에 이펙티브와 이피션시 추구, 그 다음에 법과 규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제대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리포팅의 신뢰성과 오퍼레이션의 이펙티브 이피션시, 컴플라이언스 위드 로열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회사가 결국은 뭐예요? 스테이크홀더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그러면 굉장히 애매하고 복잡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상장 기업의 주주들의 이익을, 목표를 달성을 제대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어디 공부한 사람들을 잘 알죠? 시스템은 어떤 단일 내용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단어로 표현하면 팔리시와 프로시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팔리시와 프로시저들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회사가 원하는 그러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해내게끔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한 것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는 게 그럼 왜 필요한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운영하는 게 그럼 왜 필요한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주식회사는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오너하고요,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매니지먼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오너와 운영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와 운영의 분리입니다. 이 오너는 누구예요? 쉐어홀더입니다. 이 운영은 누가 해요? 매니지먼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너십과 오퍼레이션의 분리가 일어나는 기업 구조가 주식회사입니다. 우리가 개인 기업 같으면, 개인 회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소유자가 자기가 운영도 다 하고 뭐 이런저런 의사결정도 다 독단적으로 결정해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런 기업에서, 혼자 다 하고 있는 기업에서 무슨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이런 거 굳이 시스템 구축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내가 혼자 돈 투자해가지고 내가 혼자 운영 잘해갖고 나 혼자 돈 다 벌면 되는데 뭐 하려고 거기서 거버넌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시스템이. 안 나옵니다. 근데 주식회사 같으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어나서. 주주들은 회사에
일일이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원칙인 거고, 경영은 별도의 전문 경영인과 그 관련되는 자들로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너의 입장에서 자기의 이익을 대변을 하는 오퍼레이션을 매니지먼이 해줘야 될 텐데 이거를 제대로 과연 해줄 것인가? 이게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어떤 시스템의 구축이 되어 있어야 이 오퍼레이션 자체가 매니지먼이 경영하는 것 자체가 이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지 말고 뭔가 제한을 가하고 감시 감독을 할 필요가 생기더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이 매니지먼의 에이전시 플라블럼이라고 그래요. 대리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유하고 있는 쉐어홀더를 우리가 보통 그냥 프린서펄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프린서펄에 지금 이익을 대변을 해줘야 될 텐데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매니지먼이 자기도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요거 조금만 내가 어떻게 잘 요렇게 그냥 요런껏 하게 되면 나 개인적으로도 좀 이득이 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뭐 회사의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어떤 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 지금 매니지먼이 어떤 계약을 함에 있어서 회사가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림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그냥 조금 더 이렇게 무리를 해가지고서 뭐 과도하게 위험한 그러한 상품에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러므로써 지금 자기는 어떤 이익 실현을 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회사에 궁극적으로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경영을 지금 맡고 있는 에이전시라고 보통 얘기하는 대리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이 경영진들이 제대로 이익을 대변해 주면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한마디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상황이 필요하게 되더라. 그리고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할 때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세 가지 분야가 있어요. 여기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해 나갑니다.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스트럭처예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회사의 조직이라든가 다양한 그러한 부서, 그리고 필요한 어떤 그런 의사결정 기구, 감시감독 기구, 이런 것들의 구조를 어떻게 짤 거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여러 법과 여러 기관에서 이런 상장 기업에는 어떤 구조를, 기업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과 어떤 감시 감독에 대한 기능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를 구성을 하고 있는 세 가지 중에 아주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익섹티브의 컴펜세이션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스트럭처뿐만이 아니라 익섹티브 그러면 보통 CEO, CFO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위 경영진을 보통 익섹티브라고 얘기하죠. 그런 익섹티브들의 컴펜세이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보수에 관련된 문제. 이 보수가 과도하게 실적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얼마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면 프로핏 골을 달성하게 되면 보너스를 얼마를 받을 수가 있다라든지, 그죠? 또는 단기간에 어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에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단기 수익에 목을 매게 된다라든지, 만약에 그런 보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어디 공부할 때 프로드라는 거 공부했었죠? 회계 부정 공부할 때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고위 경영진의 보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상당히 회계 부정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 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 특히 상장기업 같으면 그 구성하고 있는 고위 경영진들의 보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fixed amount, 샐러리 딱 정해진 샐러리만 받게끔 되어 있느냐, 아니면 샐러리에다가 실적 베이스로 프로핏을 지금 공유하는 그러한 보너스를 받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스탁 옵션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가 그 회사의 회계 부정 사건과 연관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이슈가 된다 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익섹티브의 컴펜세이션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그게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뭐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다양한 이제 감시 감독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세 번째는요, 모니터링 디바이스란 얘기 나와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터널 모니터링 디바이스도 있고 익스터널 모니터링 디바이스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주식회사의 익스터널 모니터링 디바이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익스터널 오디터예요. 우리 인디펜던트 오디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디펜던트 오디터들이 매년 회계 감사를 수행을 하고, 또 분기별로 분기 재무정보 리뷰를 수행을 하죠. 그렇게 지금 감사를 수행하고 리뷰를 수행을 하고, 이러한 절차들이 다 무슨 의미예요? 그 회사의 파이낸셜 퍼포먼스를 지금 우리가 한번 감시 감독하는,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대표적인 익스터널 모니터링 디바이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널 모니터링 디바이스의 또 대표적인 거 우리가 다 이미 공부한 거지만, 보드 오브 디렉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데이 투 데이 오퍼레이션 같은 거는 매니저먼이 막 결정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 회사의 펀더멘털이 바뀌게 된다라든지, 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배당을 선언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매니지먼이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주도록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사회의 의결 권한, 이런 것들도 이 모니터링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이 경영진의 매니지먼트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는 것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일단 제가 이 과목의 이름을 지금 설명해 주느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게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는 거는 상장 기업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